좋은 생각. 저희가 이 토론회를 기획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목은 내란 수사에서 드러난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금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지금 한 60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됐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발전을 많이 했고, 요즘 들어서 국민들께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지난 몇 달인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은 뿌리 깊은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발전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보다 국민들이 자유롭고 세금으로 생계를 영위한 모든 사람들은 국민을 향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망각되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사기관의 문제를 되짚어 볼 텐데요. 어제는 사법체계를 되짚어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많이 오셨지만, 많이 오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법조인 출신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조인 출신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떤 정쟁의 뭐랄까요, 정쟁의 계기로 삼는다기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위해서 어떻게 새 판을 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진정성이, 저는 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회사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오늘 행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2000년에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신혜 씨 사건, 이번에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번에 재심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 이후에 검찰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소를 했습니다. 기계적인 항소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삼성에 대해서 혐의 19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검찰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익숙하지만, 다시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그리고 그 외의 수사기관,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에 봤던 공수처까지 어떤 원칙 속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느냐인 거지, 각자의 권력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약간 오기를 가지고 항소를 하고 이러는 시스템으로서는 국민이 위축되고 기업이 위축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뻗어나갈 길 자체가 위축된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그런 문제의식으로 저희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큰 문제의식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60년간의 국가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국가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오늘은 검찰 및 수사기관에 대해서 훌륭한 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똑바로 규명하고 실천적인 과제를 끄집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건설적인 그런 그 과제가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회의원직을 도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우연치 않게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법과 정치의 관계, 그 당시 저희 표현은 사정정국이었는데, 이 사정정국이 얼마나 큰 정치적 격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 목격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공직을 떠났는데 12년 전에 그 핵심 이유가 정권 변동과 사법의 관계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장차관 정도가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슬픈 예감이 현실이 된다고 시간이 가면서 실무진까지 수사 대상에 올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PC를 열어보면 파일 이름에 국장 수정, 과장 수정, 1.0, 2.0 이렇게 파일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시작된 것이 정치와 사법의 관계, 사정 정국의 여파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다뤄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제가 12년 만에 복귀했는데 저는 조금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제 관찰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정부 자체가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특검과 줄탄핵 공세로 국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사법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혼재된 상태에서 그 혼란의 최정점에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역사를 짚어보니까 첫 출발은 노무현 정부의 DJ 정부 대북 송금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방산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익히 아시듯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전 정부와 전정 정부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와 사법이 혼재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나라가 좋아진 것인지 꼭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관료 출신 사업가까지 거쳐서 경제 전문가로 국회에 왔는데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정치와 사법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법을 동원하는 정치 속에서 경제가 발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연동되는 사법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더더욱 미국에 빠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는 지혜를 저는 아쉽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공론화가 시작되면 저희가 지혜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사에서 죄송스럽게도 몇 가지 주제를 꼭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여의도 연구소와 우리 사회 석학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관계, 정권과 사법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꼭 좀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 정권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도 어떤 헌법과 또 국가경영의 금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도가 어떤 점인지 꼭 좀 토론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전 정부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국론 분열과 헌정 파괴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저는 독일, 영국, 미국,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들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축적된 지혜가 있다면 저희가 빨리 수입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착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관 3개를 언급해 보면 검찰, 경찰, 공수처 개혁 방안은 선제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분리, 많은 검찰 개혁, 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는데 뭐가 좋아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서는 제가 들어보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 경찰이 열심히 전문가끼리 모여서 권한을 분배하고 논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쁜 사람은 잘 잡히고 좋은 사람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검찰 수사권 지위가 없어지면서 수평적 대등관계로 되면서 시간만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했던 개혁인지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은 미완성의 과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꼭 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수처란 기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가는 이것이 호기인지
이게 객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해체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법적으로 맹점만 있어서 누가 누구 내란죄를 수사해야 되는지 저희가 여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제 기억으로 한 500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권한이 있는 경찰로 빨리 이첩해라.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비극적인 대통령 체포쇼가 벌어졌고 그 속에서 국론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는 아니겠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송 아니 재판 진행의 품질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만 빨리 하겠다는 선택적 속도전 이것이 국민적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헌법 심판이 끝나면 국론이 통합되고 헌정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그것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구성서부터 정당의 추천이 개입되고 국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고 그 품질에 대해서도 전혀 자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수사 등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국가 보안 체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 모두의 고민입니다. 꼭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간첩죄 개정은 언제 될 수 있는 것인지, 국정원의 대공수사, 안보수사 기능은 언제 부활해서 원활할 것인지, 대한민국에도 CIA가 있고 FBI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저희가 귀결돼야 될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귀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보체계에 대해서도 꼭 좀 토론되고 지혜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사에서 요구사항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좋은 지혜 주시면은 저는 하여튼 모든 거 던져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3일 연속으로 연속 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희식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 각종 제도 또 특히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소위 말하는 비삼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이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이 수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4년인가 됐는데 딱 5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도 구속사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우리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것 때문에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20몇 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 쓰잘데기 없는 이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사기관 간에 서로 고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우리가 수사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편법적인 운영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랬더니 몰래 직권남용으로 하면서 거기서 관련 인지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내란죄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로 넘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넘기지 않습니다. 또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보기에 사기죄인데 사기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이 수사 권한이 있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이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기관의 권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왜 검찰 만들고 경찰 만들고 그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연역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인권의식을 고양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가 안 되는데 너무 쓰잘데없이 많이 만들어낸 것이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폐지하고 또 검경 수사권도 조정했지 않습니까? 조정도 합리적으로 해야죠. 검수완박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을 시도를 한 거예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검수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정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 2개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살리고 4개 범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결단을 안 내렸다 그런다면은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을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러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것도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축소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그 균형을 맞추어서 단계적인 축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믿다고 검찰 수사권을 갑자기 폐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경찰 수사 역량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경찰에서 부정부패 사건 제대로 수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니까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허덕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록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저렇게 나눠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을 위한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터지면은 한 건 해서 자기들 공명심 내세우려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증거를 조작하지 않나, 불법 수사를 하지 않냐, 불법 압수수색을 하지 않냐 하는 등 정말 권리 침해가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합리적으로 수사 권한을 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그 사명감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김종민 우리 변호사께서 이 형사사법이 아주 대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목소리를 잘 내시는 분인데 저도 김종민 우리 변호사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과거에 이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도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제가 당론으로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당론으로 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좋은 아이디어에서 좋은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 부분을 우리 당론으로 또 받아들여서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윤희숙 원장님 당에 돌아오셔서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아주 잘 어울리는 직책을 맡으셔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윤희숙 원장님 그동안 정말 뭐 주요 직책을 안 맡으셔도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대로 날개를 다루셨으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신
박수민 의원님, 또 우리 당의 아주 재원이시죠. 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권성동 대표님, 윤재욱 대표님 같이 계신데요. 또 이양수 사무총장님도 계십니다. 네. 빠루 나경원 얘기를 듣고 5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똑같습니다. 아니 5년 동안 왜 재판받냐고 하는데 피고인이 23개고요. 크게 대별하면 4개의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4개 곱하기 23명 하면 저희는 송달 안 받은 적도 없고요. 변호사 선임도 늦게 한 적도 없지만 매달 재판받으면서 지금 5년째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저항했느냐?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반대한 것이 공수처 설치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다. 특정 세력이 원하는 대로 수사할 것이다. 두 번째, 옥상옥의 기구가 되면서 결국 많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지금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탄핵 이후의 내란죄의 수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행히 얻은 소득은 뭐냐?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알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은 한쪽으로는 제도로서의 사법 카르텔, 한쪽으로는 인적 구성으로서의 사법 카르텔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공수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의 검수 완박으로 표현되는 검경 수사권의 잘못된 조정,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수사권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지금 이미 우리법연구회로 대표되는 일종의 이 인적 좌파 사법 카르텔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실질적으로 헌법 가치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체를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고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더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장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럼 늘 전락하는 공수처 폐지가 답이라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우리의 이런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거 우리 원장님이 담으시고 권성동 대표님이 실현하시면 저는 또 열심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연구원 개원 30주 전 세미나 개최를 축하를 드립니다. 권성동 대표님 또 나경원 대표님 좋은 말씀 하셔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동안의 수사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해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국민의 관점에서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겠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중복 수사가 더 이렇게 심각하다는 국민들을
그런 생각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수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서 국민의 편리를 제공한다는 그 개혁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국민 정서는 기본적으로 뭐 수사기관을 포함해서 정부기관의 그 역할이나 책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당초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된 그런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 수사기관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수사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중립된 그런 기관에서 공정하게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이 기관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더 정치화됐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그간의 성과도 당초의 그 정책 목표와 달리 수사기관을 포함한 권력기관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뭐 토론도 그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관점에서 역할을 재조정하고 또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반드시 고치는 그런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건 정부 전체의 신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자분들이 다 전문가로서 또 우리 사회에서 아주 명망 보신 분들이니까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수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화이팅! 여의도 연구원 화이팅!